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이자 2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늘은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독특하게 만들어준 그것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나와 너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지만 자폐인은 나로만 이루어진 세계에 사는데 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이 대사는 우영우가 가지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잘 묘사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폐 스펙트럼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남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정신적 질병으로서 우영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만의 세계 속에 살며 남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어려운 것을 말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통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속도가 느리기에 단순히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의사소통 자체가 힘들고 웃고 화내고 하는 감정 표현도 잘 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대화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것에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우영우가 매번 감정 표현이나 표정을 연습하는 모습, 농담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모습,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게다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남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매우 낮기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보다도 무언가 특정 관심사에 꽂혀있는 것을 좋아해요. 우영우 같은 경우는 고래에 꽂혀있죠. 우영우의 방을 보면 고래 이불, 고래 인형, 고래 장식품 등 온갖 부분이 고래로 도배되어 있으며 머릿속에는 온갖 고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조차도 고래가 생각날 정도로 좋아하죠. 이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 마라톤의 초원이가 얼룩말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들은 특정 대상에 꽂혀 하루 종일 그 대상에 빠져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영우나 초원이처럼 동물에 빠져있는 자폐증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폐증 환자들은 활자, 그림, 물건과 같은 대상에 꽂혀 있어요. 이는 자폐증 환자들이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싫어하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데 자폐증 환자들은 감각에 이상이 있어 시각이나 미각 등 감각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의 양이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뇌의 과부하가 걸려 힘들어지기에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에 특정 사물들, 즉 사람과 같은 변화무쌍하고 감각을 자극하는 정보가 넘쳐나는 대상이 아닌 무언가 규칙성이 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극만 주는 대상에 몰입하게 되는데 우영우에게 있어서는 그 대상이 고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되는데 왜 동물은 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고래도 지성이 있고 우리가 교감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다량의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지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동물은 그 동물이 가진 특정 지식이나 형태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기에 다른 사물들에 집착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죠. 방금 이야기한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 중 하나인 감각 이상에 대해 좀 더 풀어보자면 이들의 감각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작게는 몇 배에서 크게는 몇십 배에 달할 정도로 민감하기에 변기물 내리는 것 같은 일상적인 소리도 머리가 울릴 정도로 크게 들리고 향기로운 향수 냄새는 콧구멍을 통해 뇌를 찌르며 몸에 스치는 옷의 촉감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지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에 우영우가 김밥 속 재료가 바뀐 것을 쉽게 찾아내고 불만을 표현하는 모습이나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스킨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 익숙하지 않은 감각은 심리적 안전지대를 넘어오는 일종의 침입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출근길 같이 매번 새로운 감각적 정보가 과다하게 넘치는 곳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각을 차단하여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쓰곤 해요. 우영우가 고래 소리를 들으며 출근한 것이 좋은 예시죠. 그 밖에도 우영우를 통해 볼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으로는 몸을 흔든다든가 하는 의미 없는 반복적인 움직임이라던가 아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점, 그리고 특정 루틴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도 있어요. 매번 정명석 변호사실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행동과 같죠. 우영우를 보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우영우처럼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영우는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일종의 고기능 자폐증으로서 대부분의 특징은 다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하나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기본적인 이해 능력 같은 지적 능력도 다른 자폐증 환자들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에 우영우가 법 관련 지식에 통달하고 달달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디테일을 잘 살려 만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보면 우영우의 귀여움뿐만이 아니라 대단함도 알 수 있게 돼요. 물론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라는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게 미국에는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가 된 인물도 있으니까요. 사소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 끝없이 이어지는 삼천포 심리학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리학 관련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세요.